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조타의 김경섭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함께 있던 실무진들까지 모두 감염이 됐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었다고 하죠. 네,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마스크를 깜빡 잊고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이제는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스크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필수품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또 오늘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13일부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셨더라도 비말이 새어나갈 위험이 있는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코와 입을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도 안 되겠습니다. 네. 단 만 14세 이하 청소년이나 어린이 또 발달 장애인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면이라든지 음식 섭취, 방송 촬영이나 공연 등 얼굴을 보여줘야 할 때는 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마스크 착용 잘하고 계실 겁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날씨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때이른 가을 추위에 대비한 두툼한 겉옷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고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9.7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겠고 바람도 어제보다는 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9도, 세종과 공주 20도, 대전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9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1.5m, 앞바다에서 1m 이하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목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10월에 들어서자마자 가을이 점점 더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아침 기온도 많이 내려가서 쌀쌀하고 또 한낮에도 이제 덥다는 느낌이 싹 사라졌어요. 네. 아무튼 이 환절기에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디건이나 점퍼 같은 걸 챙기셔서 일교차에 대비도 하시고요. 또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또 차 드시면서 건강 관리도 잘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요. 네.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름에 태풍 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이런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내고 네. 이 가을 들판 황금 물결로 변했습니다. 가을 수확을 기다리고 있고 또 과수원에서는 제철 맞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고 있잖아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저처럼 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을은 정말 뭘 해도 다 될 것 같은 멋진 계절이잖아요. 그럼요.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가을 아침인데 자, 가족 여러분은 이 10월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가을이스 먼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자, 가을이스 먼들. 먼들. 박창규 리포터도 가을 좋아하시죠? 그럼요. 가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인데요. 이 며느리는 봄에 그리고 딸은 가을에 내놓아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에 나가면 바람도 선선하죠. 그리고 따뜻한 햇살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농민들에게는 1년간 수고한 농작물을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앞으로 남은 농작물들도 가을거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참 가을거지하는 농작물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많은 농작물 중에 빨갛고 달콤한 이 과일의 수확 체험을 하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빨갛고 달콤한 그리고 또 예쁜 얼굴 같은 과일, 바로 사과지요. 우리 지역 충남에서 가장 많은 사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예산인데요. 지금 이제 한창 제철을 맞아서 사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사과 따기 체험부터 사과 파이, 요리 만들기, 그리고 와이너리 탐방까지 사과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농업 회사를 다녀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가을 풍경을 붉게 물들이는 과일, 사과의 고장 예산에선 사과 수확을 하며 즐거운 나들이를 할 수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따보기도 하고 달콤한 파이까지 만드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갔는데 직접 사과도 따보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재밌어요.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된 사과 와이너리에선 달콤한 사과 와인이 숙성되고 있는데요. 사과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예산 사과 농장으로 출발합니다. 충남의 사과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예산. 그 명성에 걸맞게 사과 나무마다 붉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사과는 떡 예산이 떡이야. 야, 사과의 고장 예산답게 사과밭이 쫙 펼쳐져 있고 사과 나무마다 맛있게 그리고 탐스럽게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이 사과나무를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라고 하거든요. 가서 만나볼게요. 갑니다. 가을 햇살 아래 붉게 익어가는 사과를 보니 괜히 부자가 된 것 같은데요. 햇볕도 바람도 좋고 오늘은 예산 사과를 맛보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과나무가 많은 밭을 지나서 왔는데 네. 이 안에 또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네네. 이 카페도 있고 저기는 체험실에 세미나실에 식당까지. 이게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사과 농사 짓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걸로 와인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그걸로 또 파이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차도 마시고, 원하면 잠도 자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네. 사과밭과 체험장, 식당과 양조장까지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 이곳은 예산 사과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농업회사인데요. 연간 3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규모 사과 농장입니다. 그러면 사과로 할 수 있는 뭐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곳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복합적인 공간인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외국들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술 만드는 곳들이 단순하게 술 공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포도밭 언덕 위에다가 예쁘게 집 지어놓고 멋지게 사람들 맞이해서 체험도 하고 밥도 먹고 때로는 잠도 자고 되게 지역의 관광 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농업과 멋지게 결합시켜서 자, 그럼 붉게 익은 사과를 만나러 가볼까요? 마침 사과 따기 체험을 하러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오랜만에 하는 야외 활동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사과를 따기 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따야 되는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저기 위에 있는 게 따고 싶어서 친구의 등을 밟고 올라가거나 가지를 잡고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우리 저기 반대편에 있는 애가 너무 이뻐 보여서 기어가가지고 거길 가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주의사항을 듣고 사과밭으로 고고! 눈이 가는 곳마다 붉게 익은 사과가 지천이었는데요. 아이들은 더 잘 익은 사과, 더 예쁜 사과를 마음대로 골랐다며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과 농장과는 차이가 있는 게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게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어요. 네, 일단 제초도 훨씬 자주 하고요. 네, 걸어 다니시기 편하게 바닥도 많이 평평하게 해놓고 다른 사과밭들보다 더 넓어요, 간격이. 그래서 따기에는 더 좋죠.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사과냐? 사과의 고장 예산에서 나는 그 사과 아닙니까?
예산 사과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예산 사과는 일단 사과 재배 기술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아무래도 산과 물이 이제 좋다 보니까 공기가 맑아서 이제 사과가 굉장히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요. 난생 처음 해보는 사과 따기 체험. 아이들의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코로나19로 나들이가 어려웠던 만큼 오늘 사과 따기 체험은 더 꿀맛인데요. 시간대별로 사전 예약을 받아 최소 인원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 손을 이용해서 정성스럽게 조심조심 사과를 땄어요. 근데 사과 잘 땄어요? 네. 몇 개나 한번 보여주세요. 와, 내가 딴 맛있고 예쁜 사과입니다. 오, 사기 따기 체험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해보니까 어때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과를 직접 따는 게 처음이니까 경험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맛있는 사과 제가 직접 보고서 예쁜 걸로 골라 담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번엔 달콤함이 2배로 커지는 사과 파이를 만들어 봅니다. 아이들에게 요리 시간은 늘 인기 만점인데요. 개성 만점 사과 파이도 대성공입니다. 야, 야무진 손놀림으로 사과 파이를 만들고 있어요. 파이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갔는데 직접 사과도 따보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재밌어요. 잘 만들어진 사과 파이는 맛있게 구워서 가져갈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먹을 거예요. 매년 생산되는 예산 사과가 3만여 톤. 이 사과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심하던 정재민 씨는 10년 전부터 사과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한 와인 제조장을 넘어 교육실과 레스토랑을 갖춘 복합 공간을 만들고 사과 관광 농원을 마련했습니다. 야,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오크통 특유의 향기 그리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냄새예요. 이 맛있게 술이 익어가는 냄새, 이 향기 참 좋네요.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려오면 입이 찢어져요. 행복한 공간인데요. 그럼 이 안에 전부 다 와인이 있다는 거죠? 와인도 들어있고 네. 이제 막걸리를 증류하면 소주거든요. 와인을 증류한 걸 브랜디라고 그래요. 독한 술. 네. 예, 이제 브랜디들이 오크통 속에는 브랜디들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되면서 사과 와인의 종류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술 품평회에서 3년 연속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맛으로서는 우리나라 사과가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효시켜서 나쁘지도 않고 특히 증류해서 이제 오크통에 넣어놓거나 소주 형태로 이제 증류해서 마실 경우에 상큼하고 괜찮더라고요. 예산 사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탄생한 사과 와인.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맛이 깊어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 와인에서 그냥 화이트 와인 하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요? 처음에는 이제 스위트한 사과 와인만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 블루베리가 많이 생산돼요. 그래서 블루베리 농가들에서 블루베리로도 와인 만들어서 좀 소비해달라 그래서 또 블루베리 와인 만들었고 식당들에서 사람들이 좀 가볍게 소주처럼 마실 수 있는 술이 또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과를 발효시키고 증류해서 오크통 숙성 안 시키고 좀 깔끔하고 상큼하고 소주보다 좀 더 개운하게 마실 수 있는 소주 형태의 사과 증류주 또 최근에 만들어서 지금 출시했죠. 새콤달콤 사과의 풍미가 가득한 사과 와인. 냉장 보관해서 마시면 더 좋은데요. 술은 세월이 빚는다는 말처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술에선 결코 가볍지 않은 맛이 느껴집니다. 향긋한 맛과 향기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데요. 사과 와인 한 잔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농장에 와서 저도 이 사과 하나로 정말 다양한 행복한 경험들을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바라는 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일반 식당에서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가격대 지금 사과 술을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뭐 추어탕 먹을 때, 어죽 먹을 때도 이제 이 희석식 소주 대신에 사과 술을 많이
좀 팔아서 그게 결국에는 사과 농민들을 돕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역의 사과를 좀 많이 소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 지역 농민들이 걱정 없이 사과 농업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는 잘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많이 소비하는 거, 그게 바람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갈수록 맛있는 예산 사과도 붉게 익어갑니다. 달콤한 행복을 바구니에 담아가는 사과 따기 체험은 11월까지 계속되는데요. 탐스러운 사과가 맛있게 익어가는 계절, 사과 따기와 파이 만들기, 그리고 사과 와이너리 투어 체험까지 예산 사과로 달콤한 가을 추억 만들어 보세요. 네, 예산 사과의 모든 것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 드넓은 사과밭을 보니까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드네요. 네. 네, 사과는 품종별로 수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11월까지 사과 따기 체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평소보다는 체험 인원을 줄여서 소규모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 점 또 참고하시고요. 아이들이 직접 또 사과를 따서 그 사과로 파이를 만들고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 정말 소중한 가을 추억이 되겠죠. 네. 그리고 사과 소비를 위해 만든 양조장도 정말 근사했고요. 사과로 만든 술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사과 와인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또 소주처럼 증류주도 이제 생산이 되고요. 또 블루베리로 만든 와인도 참 좋더라고요. 이 맛과 향, 예산 사과의 풍부한 맛과 향이 담긴 이 와인과 증류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 아침에 먹는 사과 하나가 어떤 보약보다도 낫다고 하죠. 매일 아침 사과 드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매일 아침 사과 하나뿐만 아니라 네. 이 두뇌 활동을 위해서는 아침엔 퀴즈 그럼요. 매일 아침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매일 아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죠.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앞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철 맞은 과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의 열매로 모양은 둥글고 빛깔은 보통 붉거나 녹색을 띠며 향미 성분과 육즙이 풍부해 그대로 먹거나 잼, 주스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사과, 2번 단감, 3번 토마토.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네. 뭐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이 노래를 하면 전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경림 씨가 이 노래를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노래요?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그랬어요. 네. 어쩐지. 한번 할까요? 예, 해주세요. 사과 같은 내 얼굴. 네. 어울리네요. 네, 두 분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퀴즈 네. 첫 번째 문제. 제철 맞은 과일이었고요. 예쁘고 또 맛있고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1번 사과가 정답이었습니다. 사과는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는 열매 가운데 하나로 칼로리가 적고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알카리성 식품인 사과는 펙틴과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네, 예산은 천혜의 기후 조건으로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한 사과 재배지로도 정말 유명한데요. 한 번 더 해야겠어요. 뭘요? 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 예쁘기도 하지요. 뭐 이런 노래 네.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는데요. 그래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면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좋고 네. 고혈압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예산 사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또 노래 부를까 봐. 네. 예,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국화가에 여러 해 살이 풀러 줄기는 곧게 서고 가지는 갈라지며 꽃은 보통 백색이지만 붉은 빛이 도는 곳도 있습니다. 선모초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쑥부쟁이, 2번 도라지, 3번 구절초. 네. 자, 이 가을에 이 꽃을 보면서 네. 이 시를 읽는다면 이게 구절구절 이게 좀 곱씹게 돼요. 구절구절.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예. 네. 가을에 이 꽃을 보면서 시를 읽으면 그 구절구절이 다 아름답게 내 가슴속에 담긴다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구절초가 정답이었습니다. 구절초는 음력 9월 9일이면 9개의 마디가 생기고 이 시기에 잎을 채취해야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인데요. 여성 질환에 좋은 구절초는 구일초 또는 선모초라고도 불립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 이 들국화의 일종인 구절초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 구절초를 딱 봤을 때 오. 이제 진짜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실감하게 되거든요. 네. 경림 씨는 어떤 걸 봤을 때 가을이 왔음을 느끼나요? 뭐 아까 얘기했던 사과도 좋고요. 사과. 그 트렌치 코트 입으신 분들 트렌치 보면은 코트. 진짜 가을이 왔구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과일을 보면요.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제가 있잖아요. 이 완충제와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과일을 감싼 완충제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그 과일 그 선물 세트 같은 거 네. 보면 이렇게 딱 감싸고 있잖아요. 네, 동그랗게. 예, 동그랗게. 네. 예. 이거 저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를 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은 굳이 문제를 낼 필요가 없는데. 네. 네. 저도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재활용품으로 알고 네. 분리수거를 했었는데 예.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또 이제 출제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봐라. 그렇죠. 네. 예. 올까요? X일까요? 분리배출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사과나 배 등 과일을 낱개로 감싸는 과일 완충제는 일반 스티로폼 상자와는 달라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선물을 감싼 보자기와 또 시장 가실 때 들고 다니는 그 부직포 시장 바구니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셔야 하고요. 또 종이 상자, 또 스티로폼 상자는 테이프와 또 택배 스티커를 떼서 재활용품에 분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은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 신융복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단오도, 2번 미인도, 3번 단오풍정. 네. 이번 문제 힌트 어떻게 드릴까요? 짠! 저 보시면서 그냥 네. 생각나는 단어 보기 3개 중에 골라주시면 정답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간단하죠? 네. 예. 일관성이 있어요. 네. 사과부터 네. 이것까지. 정답. 오로지. 예. 네. 경림 MC를 보면 딱 떠오르는 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미인도가 정답이었습니다. 신융복은 김웅덕, 김득신과 함께 조선 3대 풍속 화가로 미인도는 조선의 미인도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며 신윤복의 사실주의적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신윤복의 대표작이자 조선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이 미인도가 11일까지 네.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 공개됩니다. 30분 간격으로 40명씩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전 예약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5번째 문제는 순 우리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푹 삶아지거나 살이 보드랍고 말랑말랑해 씹어먹기에 알맞은 상태를 뜻하는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마닐마닐하다, 2번 달보드레하다, 3번 맛빠르다. 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가기 참 힘든 시기잖아요. 네. 그런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보면 그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좀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닐라, 네. 내가 많이 내가 많이 외로울 때면 네. 이 노래도 떠오르네요. 그러게요. 네, 뭐 다양한 방법으로 힌트를 드리고 있고요. 말랑말랑해서 씹기 좋고 부드러운 순 우리말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1번 마닐마닐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마닐마닐하다는 음식이 씹어먹기 알맞도록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는 뜻이고요. 달보드레하다는 연하고 달콤하다는 말이고요. 맛빠르다는 맛있게 먹는 음식이 양이 차기도 전에 다 없어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예산 사과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현지에서 네. 그 예산 사과를 딱 한 입 깨물고 베어 먹었을 때 네. 그 느낌이 정말 다른가요? 아, 그렇죠. 일단 현지에서 따서 먹는 그 느낌 다르고요. 그리고 예산 사과로 만든 사과 와인에 대해서 맛을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달고 맛있어서 예. 마치 사과 주스 같고요. 하지만 당도는 높고 그리고 또 알코올 도수도 상당히 높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그 바랍니다. 점은 네. 참고해야겠군요. 예.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가을이즈 뭔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입니다. 아름다운 10월의 풍경과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네. 두고 자연과는 가깝게 지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가을이 무르익을수록 산책하기 좋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실내보다는 탁 트인 야외를 더 선호하고요. 또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곳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경주에 가을 산책하기 좋은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언택트 시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대신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적한 산책과 사색의 시간이 선물처럼 찾아왔죠. 가을 향기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선한 바람, 적당한 햇살, 아름다운 풍경.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지금은 산책하기 좋은 계절. 가을 풍경 속에서 쉬어가기 딱 좋은 경주 산책 명소를 소개합니다. 어느새 더위가 물러가고 걷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잖아요. 안전하게 거리두기는 지키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가을 하늘은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경주에서 지금 딱 가기 좋은 가을 산책 명소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경주시 강동면. 잘 꾸며진 산책로가 반기는 곳.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정원 곳곳에 누군가 쉬어가길 기다리는 테이블과 의자들. 여긴 대체 어떤 곳일까요? 정말 심신이 지친 요즘 힐링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요. 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꽃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이 푸르름이 아기자기 너무 예쁜 것 같거든요. 거기다 이 중간중간에요. 벤치가 있어요. 이쯤 되니까 이곳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 뒤에 보이세요? 사장님이신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계시던데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숲속 정원 카페고요.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꽃도 보시고 들리시죠, 지금? 풀벌레 소리.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
맛있는 음료도 드시고 쉬시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니 그럼 여기가 정원이 아니라 카페라는 건데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 정원 한 2,000평 정도 되고요. 안에 이제 쉬실 수 있는 실내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저기가 카페예요? 네. 헉, 숨어 있어서 몰랐는데 저기구나. 우와, 이 드넓은 정원은 바로 카페 손님들을 위한 공간. 여느 카페와 다름없이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름다운 정원에서의 산책은 무료 서비스 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넓은 창을 통해 사계절 달라지는 정원의 모습을 그림처럼 즐길 수 있겠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원이 있는 카페를 열게 되신 거예요? 특별히 거창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10여 년 동안 커피 업종 일을 하면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그런 공간들이 이런 자연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간 무엇을 한다면 이런 자연이 주는 위로가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00평 규모의 정원 곳곳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식물원 같은 느낌의 별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내외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자연 속에서 이 짧은 가을을 느긋하고 깊게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서 정원을 봤을 때도 너무너무 예뻤지만요.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니까 조명부터 이렇게 소품 하나하나까지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손님들 반응도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다행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는 뭐 감사할 따름이죠. 얼마 전에는 80대 노부부가 오셨는데 이렇게 두 손 꼭 잡으시고 산책하시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매장으로 연락을 주셔서 동영상까지 직접 손수 만드신 걸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보람찼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눈앞에 보이는 정원이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잘 가꿔진 정원을 산책하는 즐거움도 크지만요.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즐기는 따뜻한 차 한 잔은 여행을 온 듯한 설렘까지 더해주네요. 이 실내에서 마실 때랑요, 이 정원에서 마시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이제 가을이 돼서 그런가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야외에서 차 마시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가을 산책 명소 두 번째. 이제 곧 황금빛으로 일렁일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황금빛 들판으로 변하겠죠? 오늘 가을 산책 두 번째 명소는요, 바로 논은 당연히 아니고요. 바로 진짜 가을 산책 명소는 저기입니다. 독특한 모양의 고목이 이곳에 쌓인 세월을 짐작하게 하는 곳.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경주의 숨은 피크닉 명소이자 웨딩 사진 촬영지로도 인기인 진평왕릉입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과 함께 또 따뜻한 햇살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요.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가을이 왔으면 가을 여자 분위기 좀 내줘야죠. 그죠? 감독님, 잔잔한 가을 배경음악 좀 깔아주세요. 예쁘게, 분위기 있게.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 조용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진평왕릉. 왕릉이라기보다는 아담한 숲의 느낌이라 피크닉 장소로도 인기인데요. 최송아 리포터도 모처럼 혼자만의 가을 소풍을 즐겨봅니다. 이렇게 진평왕릉을 보고 있으면서요. 시원한 바람까지 맞으니까 정말 가을은 능링하기 최고인 것 같아요. 능릉요? 능링 모르세요? 능에서 하는 힐링. 또 이게 제대로 된 힐링을 위해서 제가 또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했거든요. 제가 한때 꿈이 화가였잖아요.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산책을 즐기거나 풍경 속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야외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가을의 공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죠. 최송아 리포터의 가을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요?
역시 이 아름다운 풍경은요, 그림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자, 봄처럼 짧아진 가을이잖아요. 이 걷기 좋은 날씨, 이 아름다운 풍경 금방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느껴보실까요?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 없는 풍경들이 펼쳐지겠죠? 경주 가을 산책 명소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이 산책하기 좋은 숲속 정원과 경주만의 특색이 담긴 왕릉을 만나봤습니다. 네. 걸으면서 가을을 만끽하기에 딱 좋은 곳이네요. 맞습니다. 반나절 가을 소풍 다녀오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은데요.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가을 나들이 다녀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죠? 그럼요. 네. 예. 이 가을 나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후에 잠시 짬을 내서 떠나는 나들이 더욱 소중한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고 보면 인간에게 어떤 노동의 기쁨, 노동의 만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생계 걱정은 물론이고 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것인 만큼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요.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한 시설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활기차게 일하고 계신 장애인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향기로운 커피 한 잔, 아름다운 꽃과 화분으로 멋내기. 여기에 건강한 육가공품을 맛있게 먹는 당신은 착한 소비의 주인공. 그 행복한 소비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상사 영업부 신입사원 이은정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겠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카페로 출근. 아침 7시 반부터 오픈 준비로 바쁜데요. 1년에서 3년 정도 직업훈련을 거친 후 일하는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선배님, 민지 선배님. 아니, 제가 오늘 또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이잖아요. 근데 요거 오프닝 업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아침에 오면 테이블을 닦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시작을 알리는 테이블을 먼저 쫙 닦아야 되는군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부터 시작하는 민지 선배는 1년차 바리스타. 첫 월급 받던 날 잊을 수가 없답니다. 첫 월급 탔을 때 뭐 하셨어요? 부모님께 용돈 들고 용돈도 드리고요. 저 사고 싶은 거 사고. 사고 싶은 거 뭐 사셨어요? 화장품! 카페에서는 민지 선배와 동료들이 내리는 커피뿐만 아니라 이 예쁜 꽃과 화분들 모두 판매하는 건데요. 되게 식물들도 아기자기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식물들은 저희 1배움부터 원예 사업팀에서 이제 도자기를 빚어서 화분을 심고 저희한테 배달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판매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도 또 다른 교육들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청년 장애인 바리스타라고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바리스타 직업 훈련을 거쳐서 완성이 되면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카페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사실 착한 소비 그 자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착한 소비를 좀 마음껏 홍보해드리는 그 영상 모델로 오늘 좀 활동해도 될까요? 네, 오늘 좀 제가 좀 CF 하나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네, 물론 약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넓은 실내. 꽃향기 은은한 공간. 꽃과 커피를 한 곳에서 즐기다. 이곳은 카페에서 판매하는 꽃과 화분이 제작되는 곳입니다. 꽃들은 주로 어디로 다 나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기르고 있는 길거리 꽃은 주민센터나 뭐 공공기관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화라든지 일반 화분 이런 거는 저희 일반 고객에게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플라워샵에 주문하듯이 편안하게 똑같이 이렇게 주문이 되는 거네요. 신입부터 숙련된 선배까지 역할대로 일사불란하게 꽃을 손질하는데요. 아,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다들 선배님들은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7년 차.
7년 정도면은 거의 전문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이 뿌듯함이나 좀 기쁨이나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꽃바구니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사가가지고 선물 받거나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람 있다. 그때서야 보람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렇게 만든 거 딱 진짜 예쁘게 딱 사갈 때. 직접 꽃다발과 화분을 만들어 봤는데요. 섬세한 손길과 정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와랑와랑 홈쇼핑의 이은정입니다. 오늘 정말 가성비 좋은 화분 3종 세트 여러분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화분 어떤 꽃인가요?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식물은 난타나라는 식물입니다. 난타나. 딱 집에서 정말 키우기 예쁜 화분이죠. 요거는요? 요거는 만데빌라라는 식물입니다. 아, 만데빌라. 이 식물은 쿠페아입니다. 아, 코페아. 요렇게 아기자기한 화분 3종 세트가 정말 가성비도 좋게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여기에 또 특이점이 있어요. 화분,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요 뒤에 보시면 직접 흙을 두드려서 직접 다 일일이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가성비 좋게 단돈 얼마 가격대 예상하시나요? 돈 2만 원 선에 준비를 하고 2만 원대! 아니 여러분, 진짜 졸업식,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관공서, 도청, 동사무소 여러분 여러 곳에서 하나 정도 간단하게 두개 너무 예쁜 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격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2만 원대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주문 전화 주세요. 와랑와랑 상사의 영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찾아간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일터는 바로 이곳. 15년 역사를 가진 제주 최고의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와랑상사 영업 시선 이은정 소세지 공장 입시 완료했습니다. 인공 조미료나 감미료 없이 순수 제주산 재료로만 만드는데요. 소시지를 자르기 전부터 모든 공정에는 장애인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라면 이 소세지 공정도를 알아야 우리가 판매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영업부 신입사원이지만 공정을 알아야지 제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신 차려. 이거 왜 안 되는? 와, 본부장님. 솔직히 선배님들 진짜 정말 인정. 아니 다들 숙련된 기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 10년 이상 된 근로자들이에요. 재료 손질부터 기계를 다루는 과정까지 안전과 위생이 중요한 만큼 오랜 기간 훈련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세지 자랑 요거 하나 해주시죠. 예, 저희 소세지 자체는 신선한 원료육을 쓴다는 게 첫째 자랑이고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이 버섯 불고기 소세지는 이 제품과 더불어 한 8개 품목은 독일에 가서 콘서트, 시국인의 경진대회에 가서 금메달 딴 제품입니다. 아, 그래요? 독일이 소세지도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유럽의 그 최고로 한다는 그 독일에 가서 콘서트상에서 금메달 딴 제품이고요. 최고의 품질,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제가 와보니까 저 별로 만드는 거에 소질이 없어요. 예. 계속 민폐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거. 요거 제가 판매를 잘하거든요. 제가 이 홈쇼핑으로 이제 이 소세지들을 완전 완판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내외에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그만큼 장애인들이 재활과 자립 기반을 다지는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랑와랑 홈쇼핑 쇼호스트 이은정입니다. 오늘 저희 선배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의 마을의 직업재활조사 정성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약간의 훈남, 우리 선배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마을 1차 포장실 담당하고 있는 고재현입니다. 독일에는 프랑크푸르트 소세지가 유명하죠. 또 스페인 가면 우리가 하몽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주 하면 흑돼지 소세지를 빠뜨릴 수 없겠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야채 또한도 그 자리에서 키우시고 또 간장과 소세지 그 소스까지 직접 다 담으신 걸로 쓰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 간장도 담고 있고 야채도 다 직접 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특히나 여기만의 이 장점이라고 하면? 육실 볼 때마다 육즙에 시키고 저희가 야채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으면 좀 신선한 맛이 나죠. 지금 너무 선주문 많이 지금 거의 폭발적으로 좀 여기 지금 매진 상태로 임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품 지금 남아있나요? 소세지는 거의 지금 전 물량이 거의 지금 매진 상태인데요. 살라미 조금
살라미 남았네요. 아, 살라미 2개 남았습니다, 지금. 살라미 구워서 먹나요? 아니면 그냥 잘라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살라미니까 삶아서 먹어야 됩니다. 잠시 이걸로 좀 때려도 될까요? 100% 제조산 흑돼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냉장육 얼마나 신선한지 아시죠? 냉동육이 아니라 냉장육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바로 와랑와랑 홈쇼핑으로 연락주세요. 빨리 같이 해주세요. 연락주세요. 행복한 일터가 있어 스스로 또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얻는데요. 커피 한 잔에 화분 하나, 건강한 소시지를 사는 착한 소비로 나도 행복해지고 장애인들의 삶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네, 이 바리스타부터 원예사, 소시지 제조까지 다들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네. 아무튼 이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장애인 복지와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착한 소비와도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주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어떤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용해 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가을 추위에 대비한 겉옷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고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현재 기온은 대전이 11.5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겠고 바람도 어제보다는 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20도, 대전 21도, 논산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9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1.5m, 앞바다에서 1m 이하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목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가을 이즈 뭔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526번님, 청주 현대미술관의 가을 하늘입니다. 무덥고 길었던 장마가 지난 뒤 청명한 파란 가을 하늘이라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와, 정말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을 하늘을 직접 보고 네. 또 현대미술관에 가서 그림도 보고 괜찮은데요. 네. 9990번님, 10월의 어느 멋진 날 친구네랑 같이 잠깐의 힐링, 하늘도 맑고 정말 행복했던 1박 2일이었어요. 밤이 더 멋졌던 곳, 코로나가 얼른 사라져서 마음 놓고 여행 가고 싶네요. 와. 네. 친구와 함께 네. 이런 힐링 여행 필요하죠. 예, 삶의 활력소 아니겠습니까? 네. 예. 2411번님, 와. 추석에는 25개월 아들과 함께 송편 빚고 요 며칠은 밖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 덕에 공놀이하기 정말 좋습니다. 와, 아까 그 동물 모양 송편이었나요? 그러니까요, 우와, 네. 귀여웠어요. 예, 아이도 귀엽네요. 아유, 공 차는 거 보세요. 네. 예. 0587번님, 텃밭에서 수확한 고구마와 애호박이 가을이 익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도시농부 옆에서 가을 거지를 응원하는 국화마저도 사랑스러워요. 네.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이 고구마와 애호박. 네. 저 같으면 이렇게 먹기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두고두고 계속 풀 것 같은데. 이름도 좀 붙여주고 저라면. 네. 그래도 언젠간 먹어야겠죠. 네. 예. 7471번님, 고향의 가을은 언제나 마음이 풍성합니다. 홍시도 따보고 김장배추가 벌써 알이 차오르고 있어요. 냇가에서 가을 다슬기도 잡았습니다. 10월은 풍경은 뭐든 다 멋있습니다. 와, 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네. 냇가에서 뭔가 이렇게 잡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다슬기까지 이 수확의 기쁨 있었네요. 야. 7813번님,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내고 선선한 바람과 파란 가을 하늘이 마냥 즐거운 아침입니다. 숲을 산책하면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작은 꽃에도 감사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오, 네. 그래요, 이렇게 가을이 되면 감성적이 된다니까요. 작은 꽃 하나에도 이렇게 감사함을 느낀다잖아요. 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맞습니다. 7353번님, 10월의 가을 하늘입니다. 벼들도 고개를 숙이고 갈대밭의 갈대들도 멋지네요. 높고 높은 하늘과 예쁜 구름 덕분에 가을의 느낌이 더욱 강하게 나네요. 일단 사진을 너무 잘 찍으셨어요. 그렇죠. 예. 네. 사진 정말 오, 잘 나왔습니다. 네. 7084번님, 10월 가을 첫 주말에 텃밭에서 고구마를 캐습니다. 네. 고구마처럼 모든 우와. 시청자들에게 행복이 주렁주렁 열리길 기원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5791번님, 결혼한 지 벌써 36년. 그 당시 풋풋했던 선남선녀는 이제 구절초향처럼 그윽한 그리움으로 익어갑니다. 너무나 근사하네요. 그래요. 네. 그때는 풋풋했지만 이제는 그 연륜이 쌓이고 쌓여서 네. 어떤 그런 연륜이 느껴지면서 더 포근한 모습이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예. 아름다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럼요, 예.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부들의 식단 고민은 계속됩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인 만큼 식탁에서도 풍성한 가을을 만나면 좋겠죠.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는 제철 맞은 농산물과 임산물을 이용해 신토부리 밥상을 소개합니다. 네,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면서 올해 단풍은 예년에 비해서 2, 3일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뭐 지난달 말부터 이미 속리산 단풍이 네. 시작됐다고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울긋불긋한 예쁜 단풍들을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을 산행도 한번 계획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좋죠. 예. 네. 자, 아무튼 가족 여러분 모두 오늘도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가을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